서울의 번화한 중심가 속 조용한 홍대의 작은 골목에 자리 잡은 아담한 카페 멜로디에는 25살의 박지우가 있다. 그녀는 작은 키에 긴 생머리, 맑고 큰 눈망울을 가진 어여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깃든 듯한 인상을 풍겼다. 카페 안을 가득 채운 향긋한 커피 향처럼 지우의 마음속에는 노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은 그녀의 꿈을 앗아간 지 오래였다. 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 지우는 어린 나이부터 가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음악이었다.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지우는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리곤 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마치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카페 안을 부드럽게 채웠다. 지우의 노래는 고단한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다. 지우 씨, 목소리가 참 고와요. 꼭 가수를 해도 되겠어요.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할머니도 참 그냥 취미인걸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수를 해요? 지우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재능이 있는데 왜 포기해? 아직 젊은데 꿈을 잃지 말아요. 김할머니는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격려했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꿈을 좇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는 것을. 어머니의 약값과 생활비를 벌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노래는 그저 사치일 뿐이었다. 지우는 애써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머신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서 오세요. 멜로디입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지우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며 마음 한편에 자리 잡은 꿈을 애써 지워버렸다. 그렇게 지우는 오늘도 멜로디에서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다.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틈틈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그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거대한 변화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어느 늦은 오후 지우는 퇴근길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고단한 하루에 지친 몸을 이끌고 빈자리에 앉아 한숨을 돌리려는 찰나 요란한 웃음소리와 함께 아이돌 그룹 라이징 스타즈의 멤버들이 열착한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화려한 옷차림과 짙은 화장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아랑곳하지 않는 시끄러운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들은 빈자리를 차지하려 서로 밀치고 떠들었고 심지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기는커녕 비웃기까지 했다. 지우는 그들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평소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만큼은 누구보다 강했다. 저기요, 임산부께 자리 좀 양보해 주시죠.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야, 이 아줌마는? 라이징 스타즈의 멤버 중 한 명이 쏘아붙였다. 아줌마라니요? 말 조심하세요. 지우는 지지 않고 맞섰다.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가 누군지 알고 다른 멤버가 거들었다. 누구든 상관없어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참견하지 말고 가던 길 가. 괜히 우리 심기 건드리지 말고. 멤버들은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지우를 위협했다. 싫어요. 사과하세요. 그리고 임산부께 자리 양보하세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뭐? 사과? 우리가 왜? 멤버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쪽들 행동 다 찍고 있어요.
이 영상 인터넷에 올리고 소속사에도 보낼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행동할 거예요? 지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그들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야, 뭐야. 진짜 찍는 거야. 아씨, 귀찮게 됐네. 그냥 자리 양보해주자. 그들은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그리고 지우에게 어색한 사과를 건넨 후 다음 역에서 황급히 내려버렸다. 지우는 그들이 내리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힘이 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하지만 동시에 뿌듯함과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밀려왔다. 임산부는 지우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건넸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참 용감하네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별 말씀을요. 지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 편히 갈 수 있겠어요. 조심해서 가세요. 지우는 임산부를 배웅하고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다시 올랐다. 그날 밤 지우는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하철에서의 일이 자꾸만 떠올랐다. 자신이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노래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피어오르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지우는 평소처럼 카페 멜로디로 출근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평소와 달리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사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지우는 한가한 시간을 틈타 오랜만에 노래 연습을 하기로 했다. 그녀는 평소 즐겨 부르던 발라드 곡을 조용히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노래에 흠뻑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바로 그때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 2명이 들어왔다. 중년의 남녀였다. 남자는 40대 후반으로 키가 크고 마른 체형에 옅은 갈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이미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과 옅게 자리 잡은 주름은 그가 겪어온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다. 여자는 40대 초반으로 단아한 원피스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두 사람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지우는 노래를 멈추고 그들에게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멜로디입니다. 지우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남자가 대답했다. 주문하시겠어요? 지우가 물었다. 잠시만요. 남자는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방금 노래 부르신 분이신? 네. 아, 네. 제가 불렀어요. 지우는 당황하며 대답했다.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칭찬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취미로 부르는 것뿐이에요. 취미라고 하기엔 너무 아까운 재능인데요. 여자가 덧붙였다. 혹시 가수 지망생이신가요? 아니에요. 그냥 카페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지우는 손사래를 쳤. 그래요. 정말 의외네요. 남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혹시 저희랑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 네. 저랑요. 지우는 당황했. 네. 저희가 음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그쪽 목소리에 관심이 생겨서요. 남자가 설명했다. 음악 관련 일이요? 지우는 궁금증이 생겼다. 네. 저희는
K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표 이민호라고 하고 이쪽은 제 아내이자 프로듀서인 김선희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우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저희가 신인 가수를 찾고 있는데 그쪽 목소리가 저희가 찾던 목소리랑 비슷해서요. 네, 저 말씀이세요. 지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네, 그쪽 목소리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희가 덧붙여. 하지만 저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취미로만 부르는 것뿐인데요. 괜찮아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 회사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정식으로 가수로 데뷔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이민호가 제안했다. 정말요?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정말입니다. 저희는 그쪽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민호는 진심을 담아 말해. 지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가수는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만 했던 꿈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꿈을 다시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저희는 그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 인사는 나중에 하셔도 늦지 않아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김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지우를 격려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우는 굳은 결의를 다졌다. 그럼 내일 저희 회사로 오실 수 있겠어요? 정식으로 오디션을 보고 계약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야 하니까요. 네, 내일 가겠습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좋아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지우는 공손히 인사했다. 이민호와 김선희가 카페를 나간 후 지우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꿈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지우는 가슴이 벅차올라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KM 엔터테인먼트 건물 앞에 섰다. 높고 웅장한 건물을 올려다보며 지우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박지우.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지우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면에는 유명 가수들의 사진과 앨범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연습실에서는 춤과 노래 연습을 하는 연습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엿보였다. 지우는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이민호 대표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다. 직원은 지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잠시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잠시 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이민호의 비서인 최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박지우 씨, 맞으시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최진우는 지우를 이끌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혹시 대표님께서 저를 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카페 멜로디에서 박지우 씨의 노래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쪽의 목소리에 큰 감명을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아, 네. 지우는 어색하게 웃었다. 엘리베이터는 10층에서 멈췄고 최진우는 지우를 이민호의 사무실로 안내했다. 대표님, 박지우 씨 모시고 왔습니다. 최진우가 말했다. 들어오라고 해. 이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최진우는 지우에게 들어가라는 신호를 보냈고 지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다. 어서 와요, 박지우 씨. 이민호는 반갑게 지우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우는 공손히 인사했다. 편하게 앉아요. 이민호는 지우에게 자리를 권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이민호는 지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다. 어제 박지우 씨의 노래를 듣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찾던 목소리가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제 목소리가요. 지우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되물었다. 네, 당신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목소리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민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저는 노래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무대에서 본 경험도 없습니다. 지우는 겸손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재능은 이미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최고의 트레이너와 프로듀서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당신의 재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민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저 같은 사람이. 지우는 여전히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자신을 믿고 우리와 함께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대표님. 지우는 감동의 눈물을 글썽였다. 자, 그럼 이제 정식으로 오디션을 보시겠습니까? 이민호가 물었다. 네, 보겠습니다. 지우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대답했다. 좋습니다. 그럼 저쪽 방으로 가시죠. 김선희 프로듀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호는 지우를 오디션 룸으로 안내했다. 오디션 룸에는 김선희와 몇몇 스태프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고 오디션 곡을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이내 노래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맑고 청아한 목소리가 오디션 룸을 가득 채웠다. 지우의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노래가 끝나자 오디션 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정말 훌륭합니다, 박지우 씨. 제가 본 신인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선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수줍게 인사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멋진 음악을 만들어 봅시다. 김선희는 지우에게 손을 내밀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우는 김선희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지우는 KM 엔터테인먼트와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돌입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지우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었다. 지우 씨, 발성이 그게 뭐예요? 다시 해봐요. 춤선이 왜 이렇게 뻣뻣해요? 유연성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표정은 또 왜 그렇게 어색해요? 좀 더 자연스럽게 해보라니까요. 트레이너들의 엄격한 지적과 고된 훈련 일정에 지우는 지쳐갔다. 게다가 다른 연습생들과의 경쟁도 치열했다. 그들은 모두 뛰어난 실력과 화려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고 지우는 그들 사이에서 주눅이 들었다. 특히 기존 데뷔조였던 라이징 스타즈 멤버들의 견제는 더욱 심했다. 그들은 지우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다.
야, 너 노래 좀 한다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주제 파악 좀 해. 여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냥 조용히 있다가 적당히 구르다 나가. 괜히 우리 앞길 막지 말고.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은 지우의 마음에 상처를 냈고 자신감은 점점 떨어져 갔다. 내가 정말 가수가 될 수 있을까?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힘든 연습과 괴롭힘 속에서 지우는 점점 지쳐갔다. 힘든 연습생 생활에 지쳐가던 지우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민호와 김선이었다. 어머니는 팍팍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지우가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우야,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참아. 넌 잘할 수 있어. 엄마는 우리 딸 믿는다. 어머니의 따뜻한 격려는 지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온 친구 지성 역시 지우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작곡가를 꿈꾸는 지성은 지우에게 음악적으로 많은 조언을 해주었고 지우가 힘들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다. 지우야, 너는 정말 재능이 있어. 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내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지성의 응원에 지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이민호와 김선희 역시 지우가 연습생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지우 씨,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차근차근 배우면 돼요. 우리는 지우 씨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져. 이민호는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선희는 지우에게 맞는 트레이닝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했다. 지우 씨, 이 부분은 이렇게 불러보는 게 어때요? 감정을 좀 더 실어서 애절한 느낌으로. 김선희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지우가 자신의 목소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격려와 도움 덕분에 지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지우는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지우는 드디어 데뷔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민호는 지우의 데뷔 앨범에 심혈을 기울였고 김선희는 지우의 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곡을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에 매달렸다. 그리고 드디어 지우의 데뷔 싱글 너에게 닿기를 이 발매되었다. 이 곡은 맑고 청아한 지우의 목소리와 애절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발라드 곡으로 이별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음원 공개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고 음악 방송에서도 1위 후보에 오르며 무서운 신인의 등장을 알렸다. 박지우 신드롬, 괴물 신인의 탄생, 차세대 국민 여동생 등 각종 언론에서 지우를 주목했고 지우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에 씁쓸함을 느끼는 이들도 있었다. 바로 라이징 스타즈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위협하는 지우의 등장을 껄끄러워했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 지우를 음해하기 시작했다. 쟤 원래 저렇게 노래 잘했어. 회사에서 엄청 밀어준다며. 대표랑 무슨 사이 아니야. 쟤 떠서 우리 설 자리 없어지면 어떡해. 그들은 지우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지우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았다. 심지어 지우의 대기실에 몰래 들어가 소지품을 훔치고 의상을 훼손하는 등의 유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우는 라이징 스타즈의 유치한 행동에 굳이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무대에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라이징 스타즈의 악행은 점점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의 과거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인터넷에 유포했고, 지우가 과거에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순식간에 지우는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오명을 쓰게 되었고,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지우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루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섣불리 해명할 수도 없었다. 라이징 스타즈가 워낙 교묘하게 루머를 퍼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우 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활동을 잠시 중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민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표님, 저는 정말 억울해요. 저는 학교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알아요, 지우 씨.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지우 씨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잠시 시간을 두고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민호는 지우를 위로했다. 하지만 제 노래를 기다리는 팬들은 어떡하죠? 지우는 팬들에 대한 걱정에 마음이 아팠다. 팬들은 지우 씨를 믿고 기다려줄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김선희가 지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결국 활동 중단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 중단 후 지우는 집거 생활을 시작했다.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오로지 연습에만 매달렸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다시 무대에 서고 말 거야. 지우는 굳은 결의를 다지며 더욱 연습에 박차를 가했다. 지우가 칩거하며 연습에 매진하는 동안 지우의 팬들은 지우 지키기 운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우의 무죄를 주장하며 라이징 스타즈의 악행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절대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모함입니다. 라이징 스타즈,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지우를 괴롭히지 마라. 지우야, 우리는 너를 믿는다. 다시 무대에서 만나자. 팬들의 응원에 힘입어 지우의 소속사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소속사는 라이징 스타즈의 악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고 그들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결국 라이징 스타즈의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은 대중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소속사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했다. 라이징 스타즈는 그렇게 쓸쓸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졌다. 모든 오해가 풀리고 지우는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되었다. 지우의 복귀 무대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였다. 팬들은 열광적인 환호성으로 지우를 맞이했고 지우는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씻어내듯 더욱 성숙해진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지우입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지우의 진심 어린 인사에 팬들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그 후 지우는 승승장구했다. 발표하는 앨범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각종 음악방송 1위를 휩쓸었다. 또한 뛰어난 가창력과 겸손한 태도로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국민 가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어느 날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자선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의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었다. 지우는 자신의 노래가 단지 즐거움을 주는 것을 넘어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지우는 콘서트 무대에서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이민호 대표님과 김선희 프로듀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지우는 이민호와 김선희를 향해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지우 씨, 고마워요. 우리가 오히려 지우 씨에게 고마워해야죠. 지우 씨는 우리에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민호는 감격에 겨운 듯 눈시울을 붉혔다. 지우 씨, 앞으로도 멋진 음악 많이 들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지우 씨를 응원할 것입니다. 김선희는 따뜻한 미소로 지우를 격려했다. 지우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음악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지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수로 성장했다. 그녀의 노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그녀의 선행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어느 날 지우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멜로디 카페에서 만났던 김 할머니의 소식이 담겨 있었다. 지우 씨,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죠? 멜로디 카페 단골 손님 김 할머니예요. 지우 씨 노래를 들으며 지우 씨가 꼭 성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역시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네요. 지우 씨 노래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늘나라로 떠나지만 지우 씨 노래는 영원히 제 맘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편지를 읽은 지우는 눈물을 글썽였다. 김 할머니는 지우가 힘들 때마다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분이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응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제 노래가 들리시나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더 좋은 노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지우는 김 할머니를 추억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지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노래를 부르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나아갔다. 그녀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영원히 사람들의 곁에 남아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것이다.